네, 오늘 지수는 2000선을 지켜내느냐 여부에 관심이 좀 모일 것 같네요. 지금 2004.14, 4.42포인트 정도 시장이 내리고 있고요. 보합권 쪽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간 전체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앞서 저희가 포스코 ICT 잠깐 스몰캡 관심주로 다뤘는데요.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입니다. 지금 2.64%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도이치 창구에서 외국인이 좀 사주는 모습도 같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. 시장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김정환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연구원 나와 있습니다. 인사 나눕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김연구원님, 이제 날이 좀 더워지면 사실 시장에는 서머랠리 이런 얘기들 조금씩 나오거든요. 네네. 이거 올해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? 일단 전체적으로 2000년 이후에 보면은 네. 서머랠리가 있었던 경우가 없었던 경우가 좀 많았고요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6월 시장인데 전체적으로는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번 주는 사실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안 돼서 네네. 방향성을 잡기에는 좀 미흡하고 네. 또 오늘 저녁에 있을 20이나 이런 이벤트도 좀 지켜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이겠죠. 네, 그렇다면 그렇습니다. 어떻게 봅니까? 좀 길게 봤을 때 어떤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지표들이 있겠는데 네. 일단 이제 닥터 카파라 그러죠. 구리 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예단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지금 글로벌 경기를 이제 예측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서플라이 지수가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상승을 전환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표 자체는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좀 올라온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네. 일단 구리 가격의 움직임을 좀 보시죠. 구리 가격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이제 올해 저점을 형성한 후에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구리 가격이 이제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모으고 있고,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코스피하고 이제 같이 보시면은 방향성이 좀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. 구리 가격의 방향성이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죠. 그래서 구리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완연하게 회복되는 조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지속된다면은 코스피의 상승에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게 됩니다. 차트를 놓고 보니까 두 개를 비교하니까 상당히 연동되고 있다는 네. 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. 아무래도 구리에 대한 수요가 중국 쪽에서 많기 때문에 네네. 중국 쪽이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 구리가 그렇게 크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. 우상향을 좀 가준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도 네네.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. 네.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좀 꼽아볼까요? 일단 글로벌 증시 최근에 보면은 선진국하고 신흥국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. 미 증시에서 이제 다우하고 S&P 500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신고점을 경신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미국 지수 중에서도 이제 러셀 2000 지수입니다. 대표적인 이것이 이제 중소형주 지수인데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S&P 500하고 러셀 2000 지수를 비교해 보시면 S&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데 러셀 2000 지수는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올 2월부터 좀 하락세가 좀 꺾이면서 좀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최근 들어서 미국의 주요 지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좀 하락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.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중소형주의 조정, 대형주의 강세 이것을 아마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중소형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이제 경기의 서플라이 지수는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역시 이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게 이와 같이 이제 단기적으로 지표들이 좀
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 반면에 이제 주가는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. 아시아권에서 이제 그 주요국 지수를 보게 되면 그 인도 지수하고 지금 대만 가권 지수를 보시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그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흐름은 미국의 그 다우지수라든지 S&P 500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. 반면에 그 국내 시장의 코스피라든지 홍콩의 그 항생지수를 보시게 되면 뭐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완만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2013년의 고점을 아직 그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가 흐름은 작년에 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하고 신고가를 뭐 경신해가는 그런 국가들로 우리가 좀 크게 대별해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네. 뭐 유럽부터 미국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들의 이슈를 좀 살폈습니다. 미국도 역시 지금 중소형주가 좀 꺾이고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뭐 코스피는 뭐 2월 이후로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그 상승 추세를 이제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5월 달에도 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월 초에 그 연휴가 있어가지고 4월 말하고 5월 초에 좀 관망 심리가 있었고요. 그래서 5월 중순 이후에 좀 방향성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이 이제 6월에도 좀 지속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그 아시아권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의 일간 순매수가 조금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추세적인 것으로는 이제 보여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좀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6월 달에도 좀 중순 이후에는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좀 판단이 되고요. 네. 종목으로 보신다면은 역시 이제 그 하이닉스하고 좀 삼성전자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분기 들어서는 이제 IT 관련 주식들의 그 상승 흐름이 좀 좋은데 네네.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를 이제 돌파했습니다. 이 가격권이 2006년하고 7년도에 걸쳐 있던 아주 그 강력한 저항대였는데 이걸 이제 돌파되면서 상승률이 좀 가파르게 진행됐고 최근 들어서 이제 5월 달에도 그 상승 동력이 됐던 것이 이제 삼성그룹주 관련주인데 6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작년 11월하고 12월에 형성이 됐던 15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이것이 이제 안착이 될 수 있느냐가 이제 관심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150만 원에 안착되면서 주가가 좀 더 올라준다면은 코스피는 오랫동안 있었던 좀 박스권이 돌파되면서 지수가 이제 한 단계 좀 레벨업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역시 이제 수급 불균형이죠. 최근 조정 움직임이요.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단기 차익 매물을 그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상의 좀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주요 이평선을 뭐 계속해서 좀 하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이평선을 전반적으로 하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코스닥 쪽에는 조금 조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.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관심 종목적으로 삼성전자, 하이닉스,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. 삼성전자, 삼성그룹 관련해서 오늘도 아까 흐름이 잠깐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IT 관련, 전자 관련주들 지금 모두 오르고 있고요. 그 금융 관련주들 조금 뭐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된 시나리오가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조금 이렇게 그 가능성이 높다, 현실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나요? 전체적으로 이제 그 3세 경영하고 관련된 그런 모습들인데 그 전체적으로 이제 에버랜드 상장이 이제 굉장히 좀 전격적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증권업계에서도 그 전혀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 지주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자 쪽의 지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3세 경영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
아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동안은 관련 주식들은 좀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코스피에 보면 이제 주도주가 없었는데 네. 관련 주식들이 좀 주도주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런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이슈나 네. 지속된 뭐 핵심 계열사들의 상장 이런 네. 것들은 모두 시장이 긍정적으로 그렇습니다. 작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, 해석을 예. 해도 되겠죠. 예, 예. 알겠습니다.